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블레이저에서 자바스크립트하고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바스크립트 인터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자바스크립트 인터랙션이라고도 합니다. 원하는 대로 편하게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 인터럽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를 그럼 쓰려면 기존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우리 블레이저 프로젝트에다가 포함을 시켜줘야 하는데요. 일단 그 방법이 전역으로 넣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모듈화해서 특정 파일 밑에 추가하는 형태 또는 특정 폴더 밑에 넣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바스크립트 모듈에서 표준 자바스크립트라고 부르는 거, 스탠다드 자바스크립트하고 모듈화 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차이가 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www root을 일단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제가 폴더를 JS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헤드 이 폴더에서 JS라고 하고 그 밑에다가 global.js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 만들게요. 이 아이템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찾아갈 거예요. 맨 밑에 있을 것 같고요. 맨 밑에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이쪽 지우시고 global.js라고 이름 지어서 그 안에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름이 하나 생겼는데 일단 글로벌 자바스크립트에서 표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펑션 이 형태로 example 펑션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자바스크립트 표준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alert에서 hello world라고 치면 되겠죠. 이게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펑션이고요. 자,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앞단에다 export라는 키워드를 넣는 형태예요. 자, 이게 일반적인 차이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역으로 생성한 자바스크립트를 로드하면 장점이 뭐냐면 구현하기가 쉽다라는 거. 지금 보시면 www root 밑에 js 폴더 밑에 global.js라는 파일을 만들었죠. 파일을 가졌을 때 레이저에서 global.js라는 것을 layout.html에다가 미리 넣어 놓고요. 레이저 파일 어디에서든 이 example 펑션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 라이브러리들에 적용을 할 수가 있긴 한데 단점은 이제 첫 번째 렌더링을 할 때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같이 링크해 오기 때문에 get 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해요. HTTP로부터 가져오겠죠. 만약에 JS 파일이 상당히 크다면 그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리고 명명풀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글로벌.점 펑션으로 넣다 보니까 개발을 나 혼자 하면 상관없었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자바스크립트의 같은 이름이 중복될 수도 있겠죠. 나는 그냥 example 펑션이라고 했는데 뭐 자바스크립트가 10개, 20개가 있다고 해요. 글로벌. 그렇게 됐을 때 이 펑션의 이름이 example 펑션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충돌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JS 이 파일을 일단 지금 저처럼 생성을 하셔가지고 이 안에다가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익스포트는 일단 지우고 그리고 나서 페이지스에 가셔가지고 layout.cs html이라는 게 있어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그 안에 이 링크되어 있는 아이들 있죠? 헤드 밑에다가 이렇게 막 링크되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밑에 가보시면 body가 있어요. body. 네. body 밑에 뭐 div 태그도 있고요. 밑에 스크립트로 blazor server.js를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네,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밑에다 넣으시고 위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얘를 글로벌
우리가 만들었죠. 글로벌.js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로 인텔리전스 키가 나오기도 하니까 그대로 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호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제 요청 시에 자바스크립트를 로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할 때마다 필요할 때 자바스크립트를 로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 렌더링, 제일 처음에 렌더링 할 때는 한 번에 가져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렌더링이 조금 더 빠르겠죠. 그리고 명명풀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글로벌로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간의 충돌이 덜 발생한다는 거예요. 물론 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호출할 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특정 라이브러리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는데 이게 격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격리라는 거 CSS에서 저번에 보여드렸죠. CSS 파일에서 레이저 파일과 똑같은 CSS 파일을 만들면 레이저 파일 밑에 CSS가 포함이 되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CSS 파일은 해당 레이저 파일에서만 적용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도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게 되면 자바스크립트가 그 밑으로 포함이 됩니다.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add에서요. 자, 레이저 파일 하나, 컴포넌트 하나 만들 거예요. 이름은 load on demand라고 할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load on demand라는 레이저 파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 밑에 나는 자바스크립트를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 건데요.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저 글로벌을 복사를 해올게요. 일단 복사를 해서 페이지에 넣고 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 상태로 하면 자동으로 이 밑으로 들어가죠. 이건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해주는 일이고요. load on demand.laser load on demand.laser.js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호출을 해야 되냐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약간 수정을 해볼게요. 자, 클래스 형태로 수정을 했고요. 익스포트 했어요. 인스턴스에 대한 펑션으로 해서 이 collocated JS의 인스턴스를 생성한 값을 리턴해 주니까 얘를 인스턴스를 받아서 인스턴스로부터 이 펑션을 호출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형태로 제가 미리 레이저 파일을 수정을 해놨습니다. 레이저 파일에 보시면 IJS 오브젝트 레퍼런스라는 게 있고요. 이 오브젝트 레퍼런스 형태로 하나는 모듈, 하나는 모듈 인스턴스를 받도록 했어요. 모듈이 laser.js 파일을 가져올 테고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듈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거예요. collocated JS 인스턴스라는 거. 그래서 이 JS 인스턴스가 어떤 값인지 보시면 실행시키기 전에 load on demand laser 파일에 보시면 여기 JS 인포크 하면서 모듈을 만들 때 뒤쪽에 패스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load on demand의 demand.laser.js 파일은 pages 밑에 있죠. 그래서 pages 밑에 load on demand laser.js 이렇게 파일명을 파일 패스를 지정을 해주시고 임포트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collocate js instance라는 거를 호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인스턴스를 리턴 받겠죠. 리턴 하고 나서 new로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collocate 펑션을 호출을 하면 이 클래스의 collocate 펑션이 호출이 되면서 collocate js 모듈 loaded라는 게 뜰 겁니다. 아래쪽 디스포스는 생성하고 나서 삭제하는 형태의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뜰 텐데 이 뜬 것에서 다시 주소를 제가 쳐보겠습니다. load
collocate JS라고 하면 이렇게 alert 박스가 뜨게 됩니다. on after render async라고 했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가 생성된 마지막에 collocated JS 모듈 loaded라는 alert 창을 띄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collocated JS 모듈 loaded는 이 블레이저에서 호출한 게 아니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alert 창을 통해서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블레이저에서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펑션을 호출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전역 자바스크립트하고 모듈형 자바스크립트들을 블레이저에서 추가하는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임포트를 어떻게 하는지,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layout.html 밑에다가 넣도록 하였고요. 일반적인 on demand 형태의 자바스크립트는 레이저 파일 밑에 같은 이름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만들고 자바스크립트를 호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듈 형태도 이런 형태로 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역 자바스크립트를 호출하는 걸 먼저 보고 그 이후에 모듈 형태를 어떻게 호출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했듯이 자바스크립트를 global.js 파일에다가 넣어서 www 밑에 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www 밑에 제가 자바스크립트라는 JS 폴더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JS 폴더 밑에다가 넣을 거예요. add new item이라고 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찾아갑니다. ASP.NET Core 밑에 보시면 웹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웹에 가보시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하셔가지고 글로벌이라고 만들어서 넣고요. 내역은 펑션, example 펑션이라고 하고 alert에 example 펑션을 global.js로부터 호출하였다라는 말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global.js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layout.cs html로 가셔가지고 body 영역에 가보시면 이렇게 스크립트 src 밑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넣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레이저 파일을 통해서 호출을 하도록 할 건데요. pages 밑에다가 제가 레이저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레이저 컴포넌트를 만들 거고 이름은 call global java 스크립트 펑션.레이저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단에다가 라우팅 주소를 줄 거예요. 얘를 호출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call global javascript 그 다음에 펑션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인젝트를 할 건데 자바스크립트를 호출해서 뭔가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젝트 라고 하고요. ijs runtime js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모듈을 인젝트를 해주고요. 버튼을 하나 추가할게요. 버튼 원클릭에다가 특정한 걸 넣을 거고요. 펑션을 호출하게 할 거니까 call global javascript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밑에다가 public async 형태로 만들게요. async task call 그냥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await 형태로 js.invoke void async. 자, 리턴이 없으니까 void async로 할 거고요. 우리가 글로벌에서 아까 넣었던 저장이 안 됐으니까 저장을 하고 example 펑션을 그대로 호출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 call 펑션을 on 클릭에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된 거예요. 그리고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에러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자, 저 주소를 그대로 넣어줄게요. 라우팅 주소 콜 글로벌 자바스크립트 펑션 이라고 하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죠. 그리고 제가 버튼이 하나 생성이 됐어요. 버튼 콜 글로벌 자바스크립트 펑션 예를 들면 example 펑션을 호출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 자, 글로벌로 만들어진 글로벌 자바스크립트 펑션을 그냥 이름만 가지고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layout.cs html의 body 영역에 우리가 이렇게 global.js를 가지고 오도록 지정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HTML 그냥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포함을 해놓고 레이저 파일, 이 블레이저 프로젝트의 어디에서든 레이저 파일이 호출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역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모듈형을 어떻게 호출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바스크립트 글로벌.자바스크립트를 복사하셔가지고 그대로 하나 더 카피를 합니다. 예, 카피하시고 얘 이름을 바꿔요. F2번을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 저는 isolate.js라고 할게요. 자, 격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격리라고 했으니 example 펑션의 이름도 바꿔줘야겠죠. 글로벌이 아니고 isolate라고 할게요. isolate.js를 콜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페이지스에다가 모듈을 호출하는 애를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얘도 똑같이 복사해서 넣고 F2번 눌러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콜 펑션 모듈.레이저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콜 펑션 모듈.레이저를 제가 수정을 할 건데요. 이 라우팅 주소부터 한번 바꿀게요. 모듈 자바스크립트 펑션이라고 하고 async disposable이라는 걸 임플리먼트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은 그대로 콜 펑션이라고 할 거고 뒤쪽 콜 글로벌 자바스크립트를 모듈 자바스크립트라고 바꿀게요. 자, 이 상태로 바꾸고요. 이 안쪽은 변경이 될 거예요. 상단에 private lazy 형태로 IJS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가져오고요. 얘를 이름을 ISO isolated 모듈이라고 하고 new로 인스턴스를 초기화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on after render async를 오버라이드 할 거예요. 자, 다 호출되고 나서 뭔가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얘를 호출할 건데 이쪽은 필요가 없으니 일단 지우고요. if 첫 번째 렌더일 때만 isolate 모듈에 new로 await해서 js.invoke async 그리고 리턴 값이 있으니 IJSO 오브젝트 레퍼런스 형태로 받아오고요. 뒤쪽에다가 임포트를 해옵니다. 너무 기네요. 자, 임포트하고 그 내역은 제 이름이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였더라? JS 밑에 있으니까 JS 밑에
isolate.js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호출하도록 해놓고요. isolated.js를 그리고 call 펑션 쪽을 한번 확인을 할게요. 이제 js invoke void async가 아니고요. 이 모듈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를 isolate 모듈을 통해서 가져오도록 수정을 해줄 거예요. value invoke void async. 자, 리턴 값은 없으니까 똑같이 뒤쪽은 example 펑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isolate.js 보시면 그냥 펑션을 제가 해놨는데 export해서 가져오도록 모듈 형태로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아까 async dispose 서버를 임플리먼트 해왔는데 얘를 구현해 줄 거예요. public async value task를 가져오도록 dispose async를 만들어 줄 겁니다. 얘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isolate 모듈이 마지막에 dispose 되도록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인스턴스가 삭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메모리 릭이 안 날 거예요. 자, call global javascript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름을 바꾸죠. call module javascript 펑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call 펑션 모듈이라고 아까 레이저 이름을 했으니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이름이 더 일관성 있는 것 같으니 call module javascript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레이저 이름은 제가 왜 저렇게 지었을까요? call 펑션 모듈. 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컴파일 해보시고요. 자, 에러가 났는데 에러를 먼저 없앨게요. 네, 세미콜론이 빠진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빠진 것 같은데, 자, 여기도 다시 가로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가로가 왜 저렇게 돼 있었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컴파일 하시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뒤쪽 call module 펑션 저걸 route path를 적어줄게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 example function from isolated.js called라는 게 호출이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해당 example 펑션을 호출했죠. 네, 이런 식으로 모듈화된 자바스크립트 펑션도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ispose async를 통해서 isolate 모듈을 dispose 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렸어요.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 쪽에서 함수를 반환하는 것, 반환값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바스크립트로부터 리턴 값을 어떻게 받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 일단 글로벌 펑션에서 처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global.js로 가셔가지고 하나 추가를 해볼 거예요. 펑션을 펑션이라고 해서 그냥 정해진 static result를 한번 호출하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return ok라는 걸 호출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스트링 문자열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하나 더 호출을 하도록 할 건데 펑션의 dynamic 또는 variant 타입의 result를 호출하도록 할게요. 자, static 타입이라고 하고 얘는 dynamic 타입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랜덤하게
10가지의 숫자 중에서 랜덤하게 나오도록 해서 3보다 작으면 특정 값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그냥 스트링을 리턴해주고, 만약에 값이 3보다 크면 이때는 3보다 크고 또는 하나 더 넣어볼게요. 6보다 작으면 10이란 값을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3보다 크지도 작지도 6보다 작지도 않은 값이면 그냥 리턴,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너를 그냥 리턴할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반환값을 처리하는 펑션이 있고요. 얘를 레이저 파일에서 일단 호출을 해볼 텐데, 이번에는 이름을 페이지 밑에다가 하나 더 콜 펑션, 자바스크립트 펑션 레이저 얘를 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름을 바꿔볼게요. 콜을 리턴이라고 바꾸고, 자, 카피 지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리턴을 받아볼게요. 일단 상단에 private dynamic으로 데이터를 받아오는 변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그리고 상단으로 다시 가셔서 콜이라고 되어 있는 걸 return이라고 바꿀게요. 자, 버튼을 하나 복사를 해서요, 놓고, 자, 여기는 지우고 h1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스팬 통해서 클래스에 텍스트 데인저를 넣어서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가 리턴 되어 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call static type이라고 하고, 아래는 call dynamic type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의 이름도 return static type, 아래쪽은 return dynamic type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펑션을 두 개 만들어야겠죠. public 그대로 그냥 복사를 해놓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는 static, 하나는 dynamic.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에다가 들어오도록 하고, 하나는 global.js에서 선언한 static type result, 아래쪽은 dynamic type result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컴파일 한번 해보고, 자, 에러가 난 것들을 좀 잡겠습니다. 에러를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아요. 네, 클래스의 이 뒤쪽에다가 네, 요걸 빼먹어서 에러 났죠. 스팬 태그가 안 닫혀서 그렇고, 스팬 태그를 이렇게 닫아주겠습니다.
에러가 많이 났네요. set 얘가 void가 아니고요. 그냥 이 상태겠죠. 자, 그런데 이 상단은 저희가 원래 이름이 있었죠? 타입이 있었죠? 타입이 있었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하시면 되고, 아래쪽은 원래 타입이 없었기 때문에 다이나믹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데이터를 추가해 줘야겠죠? 이렇게. 다시 인텔리전스가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가끔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F5번을 다시 누르시면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return 글로벌 자바스크립트 펑션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스태틱 하면 OK가 넘어와야 정상일 테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하면 이 헬로 월드나 10이 넘어오는 게 정상일 겁니다. 자, OK 넘어오죠. 헬로 월드 10. 자, 에러가 뜰 때도 있어요. 자, 다이나믹으로 저는 하도록 했는데 여기에서 널 값이 아마 넘어와서 에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이 return이란 값을 그냥 어떤 디폴트 값을 주겠습니다. 1이라고 주고 다시 실행해 볼게요. return 글로벌 자바스크립트 펑션. 다시 한번 호출. 자, 이제 제대로 호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턴 값, 자바스크립트에서 리턴 값이 있을 때 스태틱 타입이나 다이나믹 타입에 대해서 어떻게 호출하는지를 보여드렸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의 리턴을 처리할 수 있다. 물론 모듈도 마찬가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블레이저 서버에서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ww 아래 js 폴더 아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요. 오늘도 call by module.js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 거예요. add 똑같이 new item으로 가셔서 ASP.NET Core 밑에 웹 밑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요? call by module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call by module.js에 export 할 거예요. 펑션을. 자, 이름은 call with primitive가 돼야 되는데 primitive 파라미터 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를 가져오도록 할 거고요.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 alert 할 거예요. 그냥 received 됐다고 할 거고, 데이터 1에 대해서 데이터 1, 데이터 2에 대해서 제가 뭔 짓을 하는 겁니까? 자,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되죠. 자바스크립트의 리터럴 함수니까요. 랭귀지를 이것저것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 자바스크립트 인터럽이라는 거는 되게 편안하고 좋은 기능이긴 한데 블레이저 개발을 한다고 할 때 저는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블레이저를 쓴 이유가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C# 하나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없이 C#만으로도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최소화해서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인터럽을 어느 때 주로 쓰게 되느냐? 우리가 이미 뷰나 리액트 같은 걸로 예전에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모듈들을 만들어 놨다고 할 수 있어요. 순수 자바스크립트 모듈이어야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듈들을 블레이저로 개발한다고 할 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시 마이그레이션해서 C샵으로 만드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일단 모듈화 되어 있는 것들을 자바스크립트 인터럽을 통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거나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모듈들을 활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쓴다는 거죠. 뷰나 리액트 같은 것도 블레이저에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그 관련된 것들은 좀 알아보시고요.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모듈들은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3에 이어서 데이터 3를 가져오도록 하고 뒤쪽에다가 세미콜론을 넣어줄게요. 저 세미콜론은 없어도 자바스크립트 펑션에서 에러는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 문법상에는 에러가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저걸 호출하는 call with parameter.razor라는 걸 페이지스 밑에다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름은 call with parameter라고 하고요. 자, 일단 상단에 라우트 주소를 call pass parameter 자바스크립트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긴데? 너무 기네요. pass parameter라고만 하고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젝트 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로 호출해야 되니까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인터페이스를 다시 인젝트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임플리먼트 하겠습니다. 객체를 생성하고 나중에 디스포서블 하기 위해서 iasync disposable이란 걸 임플리먼트 해줄 거예요. 그리고 버튼 추가해야겠죠? 얘 이름은 그대로 그냥 call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pass parameter라고 하고 코드 밑에다가 레이지 형태로 마찬가지로 IJS 오브젝트 레퍼런스 이게 모듈 호출할 때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호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 할 건데 on after render sync 그리고 저 return은 없앨 거고요. if first render 해서 모듈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new 길어서 지운 거예요. 이놈의 인텔리전스는 지 멋대로 포커스를 잡고 이동을 하네요. invoke sync IJS 오브젝트 레퍼런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import 하고요. 자, 뒤쪽을 지정해 주기 전에 이게 이름이 레이지인데 그리고 위치를
자바스크립트 파일 위치 호출할, 저희는 지금 어떤 걸 호출할 거냐면 call by module이라는 걸 호출할 거니까 이 옆에다 두겠습니다. call by module.js를 호출하겠다 라고 하고요. 이렇게 상단에서 호출한, 상단에 펑션이 호출하는 애죠. call 펑션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니 해당하는 이름으로 똑같이 펑션을 만들겠습니다. 얘도 await 형태고 module.value.invoke async, void async 리턴은 필요 없고요. call with primitive parameters, 파라미터로 나야 나, 그리고 숫자도 한번 넣어보고 데이트 타임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now 형태로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형태로 넣어서 스트링과 넘버형 그리고 데이트 타임을 자바스크립트가 받아내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보기 싫으니까 넘어가네요. 자, 이렇게 한 계단 내려버릴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낫겠네요. 자, 이 상태로 하고 아래쪽에서 이제 iAsync 이름이 잘못되었으니까 바꾸고요. public async value task dispose async, iAsync disposable에 대한 dispose async를 implement 하겠습니다. 얘는 await 해야 될 테고요. async가 있으니까 모듈의 value에 dispose async를 호출해서 자동으로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메모리에서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비지 컬렉터가 메모리에 있는 남아있는 모듈을 삭제하고요. 메모리를 다시 원래 운영체제에게 리턴하게 됩니다. 가비지 컬렉터에게 자, 이제 필요 없는 메모리를 삭제하여라 라고 해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컴파일 하시고, 자, 에러가 없으니까 그대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위치는 call pass parameter, 자, 이렇게 하면 call with parameter 위에 버튼이 하나 있죠. 제가 얘를 눌렀을 때 요 문자열들의 값이 나와야 돼요. 보시면 데이터 1 나야 나, 데이터 2 1, 2, 3, 4, 데이터 3는 2022년 4월 23일 15시 5분 50초, 그 다음에 GMT9 이런 형태가 찍히죠. 네.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데이트 타임도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번에 할 거는 자바스크립트 함수의 객체를, C# 객체를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call by 모듈에 오브젝트 관련된 펑션을 하나 추가하겠어요.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이름을 call with object parameter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C# 오브젝트라고 이름 바꿔주고요. received에서 오브젝트로부터 name
name age birth date 라고 하고, 이것도 똑같이 age birth date 라고 두겠습니다. 구분하려면 이런 값이 필요하겠죠? 이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서 개체를 전달하기 위해서 레이저 파일 하나 생성을 또 할게요. call with parameter 레이저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call with object라고 이름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F2번 누르시고 오브젝트라고 수정을 하고요. 그 내역을 제가 그대로 그냥 복사를 해서 쓸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call with object라고 되어 있고요. call with object는 뭐 펑션으로부터 뭐 파라메터를 이렇게 뭐 던진다, 뭐 이런 의미고, 요거는 그 다음에 on after render async는 아까랑 똑같아요. call by 모듈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요. 이제 달라진 게 있다면 call 펑션을 호출할 때 내가 C# 오브젝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보낼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C# 오브젝트가 없잖아요, 그쵸? 만약에 없다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new로 이렇게 하셔도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호출해도 전달이 될 겁니다. 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이거 다이나믹 형태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에러 나는데, 에러.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call with object 라고 하고 패스 파라미터를 하시면 이렇게 received object에 나야나 100 birth date가 내가 넣었던 방금 date time now가 들어가죠. 그쵸? 이렇게도 가능한데, 저희가 이런 방식이 아니고 C# 오브젝트라는 거 하나 만들어서 아예 클래스를 만들어서요, 그 클래스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C#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거예요. 어디에다 만들 거냐면 이 데이터 밑에다가 넣을 겁니다. 그래서 add class 오브젝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name, age, birth date가 있잖아요. 똑같이 name, age, birth date 라고 해서 두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하고 다시 돌아가서 C# 오브젝트 얘를 가져오도록 할 거예요. 데이터 밑에 C# 오브젝트.cs라고 제가 넣었죠. 자, 컴파일이 됐고요. 자, C# 오브젝트 이게 파란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인텔리전스 오류가 좀 있는 것 같고, C# 오브젝트는 블레이저 튜토리얼.데이터 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using 이것도 넣어줬어요. 이 부분을 삭제를 했다가 다시 인텔리전스가 안 되네요. 그렇다고 치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컴파일하고 F5번 눌러서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되죠? 네, 클래스를 직접 생성해도 되고요. 다이나믹하게 그
그 상태에서 아까 new를 가지고 그냥 다이나믹 형태로 만들어서 보내줘도 실제로 자바스크립트로 전달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어떤 형태가 있냐면 레퍼런스를 넘기는 형태가 있습니다. 데이터 전달을 방금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오브젝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레퍼런스를 전달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레퍼런스 전달은 아무것도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C# 오브젝트로 만들어 놓은 저 프로퍼티라든지 그 name이라든지 age, birthdate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얘를 어디에서 쓰지? 라는 의심이 들 수 있는데요. 얘는 반대로 C# 메소드를 자바스크립트에서 호출하도록 할 수 있어요. 인터럽이라 그랬잖아요. 자바스크립트 인터럽.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C샵을 호출할 수도 있고 C# 메소드를 반대로 C# 메소드에서 자바스크립트로 호출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C# 메소드에서 자바스크립트 호출하는 걸 지금까지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C# 메소드를 호출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오늘은 안 보여드릴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개체 참조를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지금 보여드릴 거는 C샵의 레퍼런스를 전달하는 C샵의 레퍼런스를 자바스크립트에 전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레이저 파일에서 페이지스 밑에 제가 call with parameter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걸 복사를 다시 하고요. 얘 이름을 수정을 할게요. call with reference 라고 할 거고요. 들어가서 reference라고 하고 이름을 조금씩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all with reference는 똑같이 모듈을 호출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펑션도 이렇게 똑같이 호출할 수 있는데 이 아래쪽에서 ref 오브젝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요. .NET 오브젝트 레퍼런스라는 게 있죠. .create 해서 C# 오브젝트를 가져오도록 하고요. 자, 패스 오브젝트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내줄 때 ref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얘도 당연히 바꿔야겠죠. call with 오브젝트 파라미터가 아니고요. 복사해서요. call with reference 파라미터라고 하고 얘가 프로퍼티로는 접근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접근할 수 없으니까 received 오브젝트하고 null인지 아닌지만 여기서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null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오브젝트라고 안 하고 헷갈리니까 레퍼런스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출도 이제 오브젝트 파라미터가 아니고 레퍼런스 파라미터라고 바꾸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레이저 파일은 기존과 이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모듈을 가져오고 해제하는 것도 같고 호출하는 방법도 같은데 상단에서 .NET 오브젝트 레퍼런스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C#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를 생성하고 그 레퍼런스에 대한 오브젝트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 C# 오브젝트에 있는 각각의 프로퍼티들은 접근을 할 수 없고요. 펑션만 접근이 가능한데 펑션도
js invocable 이 녀석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public static string static method 라고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하면 static method called 형태로 호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서 자바스크립트 함수의 객체 함수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레퍼런스 오브젝트를 저희가 전달했잖아요. 자바스크립트가 이걸 봤고요. 콜바이 모듈에서 콜바이 모듈에서 이 녀석도 호출이 가능해요. 스태틱 메소드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호출하는지는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냥 레퍼런스가 널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call with reference를 호출하도록 하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난 널이다 라고 해서 출력값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블레이저의 자바스크립트에서 C샵의 메소드로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호출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 호출, 또 다른 하나는 프락시 호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호출 같은 경우에는 C샵의 스태틱 메소드를 자바스크립트에서 호출하는 것을 말해요. 이거는 조금 이따 알아볼 거고요. 프락시 호출이라는 것은 이전 시간에 봤던 C샵 오브젝트를 레퍼런스로 자바스크립트에게 전달을 했을 때 자바스크립트가 그 레퍼런스 오브젝트를 통해서 C샵의 메소드를 호출해 내는 걸 말합니다. 이때 C샵 오브젝트를 프락시라고 하기 때문에 프락시 호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호출하기 위해서는 JS invocable이라는 애트리뷰트를 펑션 이쪽에 정의를 하고요. 그 펑션을 호출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C샵 오브젝트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JS invocable이 정의되어 있는 펑션을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직접 호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밑에 C샵 object.cs라는 파일을 만들어 놓을 거고요. 이미 우리는 C샵 오브젝트를 만들어 놨어요. 내용은 name, age, birth date가 있고요. 이 밑에 하나를 추가를 할 거예요. JS invocable이라는 걸 넣고 애트리뷰트 정의하라 그랬죠. 그리고 public 사용한다고 할게요. 정의가 아니고 static string static method 라는 걸 함수로 호출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스트링을 리턴할 텐데 static method called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이 JS ww root 밑에 JS 폴더 밑에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콜바이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 이전기인데 이걸 추가를 해서 그냥 복사를 해 놓고요. 이름을 제가 바꿔서 사용을 해 볼게요. 이름을 global.j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global.js를 수정을 조금 할게요. sync function call static local component method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기네요. 그리고 const data 데이터를 리턴을 받을 건데 await .NET invoke method async를 호출하도록 해서
자, 여기에 블레이저 튜토리얼이라는 건 뭐냐면 이 프로젝트의 네임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프로젝트 네임이 일반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레이저 튜토리얼이라고 하고요. 뒤쪽에다가 이제 스태틱 메소드를 넣어줄게요.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알러트를 통해서 얘가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 오브젝트랑 global.js를 만들어 놓고요. layout.cshtml 가셔가지고 레이아웃은 페이지스 밑에 있습니다. 스크립트 밑에다가 여기 블레이저 서버.js 있는 쪽에 js 아래에 global.js를 호출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든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레이저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요. 저는 add 레이저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다이렉트 콜 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리고 다이렉트 콜은 일단 상단에 라우트 주소부터 수정을 할게요. 콜 다이렉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이렉트 콜이라고 하고 밑에 코드는 일단 필요 없을 거고요. 버튼 온 클릭. 자, 그대로 그냥 콜 스태틱 로컬 컴포넌트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이름은 콜 다이렉트라고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컴파일 하시고요.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하시면 이 뒤쪽에다가 콜 다이렉트라고 치시면 돼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태틱 메소드 콜드라는 게 실행이 됩니다. 이게 global.cs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다이렉트 콜 하는 방법은 global.js에다가 넣어가지고 다이렉트로 가져오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모듈 안에 있다고 해서 다이렉트 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프락시로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데이터 밑에 C# object.cs를 다시 더블 클릭하시고요. js invocaable이라고 이름을 애트리뷰트를 넣어 주시고요. public string 이름은 proxy method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뒤쪽에다가 문자열을 리턴을 할 거고요. 문자열은 proxy method called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call by module로 이동을 했어요. call by module에다가 이제 저 proxy C# 메소드로 호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export 하고요. async 펑션을 사용을 할 거고요. call proxy C# 메소드 라고 하고 C# 오브젝트 그냥 오브젝트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레퍼런스가 넘어가겠죠. 알러트 저걸 찍어줄 테니까 마찬가지로 invoke 메소드 asynch를 통해서 C#의 메소드를 호출할 겁니다. proxy 메소드
자, 기존에 global.js에서 스태틱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뒤쪽에다가 .NET.invoke 메소드 어싱크라는 걸 이용했어요. 이게 .NET의 스태틱 메소드로 호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뒤쪽에 블레이저 튜토리얼이라는 블레이저 프로젝트 네임을 넣어줬습니다. 네임스페이스 어셈블리 네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콜바이 모듈을 보시면 call proxy C# 메소드에서는 C# 오브젝트에서 invoke 메소드.async를 통해서 proxy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조금 다르죠? 글로벌하고. 네,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콜바이 모듈까지 작업을 하고 이제 페이지스 밑에다가요. 제가 또 하나 추가를 할 건데요. 자, add 레이저 컴포넌트 해가지고요. 이름을 proxy call.razor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는 제가 복사를 할 거예요. 자, 약간 많으니 복사를 하고요. 기존의 모듈 호출하는 건 똑같죠. 자, on after render async에서 callby module.js의 위치를 임포트 하도록 정해 주고요. 해당 모듈을 가지고 자, 호출하도록 할 건데 오브젝트, C# 오브젝트를 선언을 하고 new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요. .NET 오브젝트 레퍼런스에서 레퍼런스로 이 패스 오브젝트를 create해서 그 인스턴스를 넘겨줍니다. 레퍼 오브젝트. 그리고 레퍼런스 오브젝트를 call by call proxy C# 메소드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C# 메소드가 이 레퍼런스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 C# 오브젝트는 C# 오브젝트 레퍼런스다. 그리고 그 레퍼런스를 통해서 그 레퍼런스 오브젝트의 invoke 메소드 async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C# 오브젝트에 있는 proxy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C# 오브젝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proxy 메소드에 proxy 메소드 called라는 걸 리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callby 모듈에 가볼게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proxy call razor가 있죠. 그리고 callby module.javascript가 있고요. C# object.cs가 있어요. C# object.cs에서는 JS invocable이라는 애트리뷰트를 통해서 public string에 return string을 하는 proxy 메소드를 선언해 놨어요. 그리고 이 proxy 메소드를 어디에서 쓰게 되냐면 callby 모듈에서 넘겨받은 C# 오브젝트를 통해서 C#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 레퍼런스의 invoke 메소드 async라는 메소드를 통해 proxy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C# 오브젝트의 proxy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C# 오브젝트는 레이저 파일에서 넘겨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넘겨받느냐? proxy call이라는 거를 쓰게 되면 call 펑션을 통해서 실제로 proxy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proxy를 생성을 하고요. 그냥 생성하고 그 다음에 C# 오브젝트를 전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 오브젝트를 전달하고 나면 이쪽 callby 모듈에서 전달된 C#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가지고 proxy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네, 약간 조금 복잡할 수 있으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호출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행하기 전에 제가 오타를 하나 냈는데요. 예, 얘가 대문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문자로 해놔서 여기도 대문자로 되어 있죠. 제가 소문자로 해놔서 못 찾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다시 컴파일 하고요. 실행해 보시고 call proxy로 가시고요. 여기에서 proxy call을 누를게요. 그러면 proxy 메소드 called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C샵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리턴하는 C샵 오브젝트 자체를 리턴하는 방법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C샵 오브젝트.cs로 가셔가지고
그 JS 인버커블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할 거예요. JS 인버커블이라고 하나 더 추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퍼블릭, 이번에는 C# 오브젝트 자체를 리턴하도록 할게요. 뉴로 바로 그냥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은 근데 이거 보시다 보면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몇 개 있었을 거예요. 아까 여기 name, age, birth date 같은 경우에는 그 콜바이 모듈 같은 데에서 호출을 할 때 이 name 접근을 소문자로 접근하고 있죠. 여긴 분명히 대문자로 되어 있었는데 접근은 소문자로 하고 있어요. 이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JSON 오브젝트로 변경이 되면서 이 camel case로 변경이 돼 가지고요. name 제일 앞쪽이 그 대문자로 되어 있다면 소문자로 수정을 해서 호출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네, 자바스크립트 프로퍼티에 맞춰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ame 같은 경우가 소문자 name, age도 소문자 age, birthdate도 소문자 birth, 대문자 dat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어쨌든 return C#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name을 지정을 해주고요. age도 제가 지정을 해줄게요. age는 2000살 오래 산 사람이죠. birthdate는 근데 오늘이야. 좀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C# 오브젝트 리턴에서 오브젝트.cs에 JS 인버커블이라는 걸 하나 추가를 하고요. 이름은 return C# 오브젝트입니다. 얘가 C# 오브젝트를 리턴할 거예요. 콜바이 모듈로 가서요. 저 C# 오브젝트에 리턴된 C# 오브젝트를 다시 JSON으로 스트링 파일에서 보여줄 거예요. export async function call return C# 오브젝트 메소드 이렇게 오브젝트라고 지정을 하고요. alert로 json.stringpy 실행하시고 await 오브젝트. invoke 메소드 async. 자, 이때는 또 인텔리전스가 제대로 동작을 하네요. return 오브젝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뒤쪽에 세미콜론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프락시 콜로 돌아가셔서 페이지 SR에 프락시 콜로 돌아가셔서 자, 여기에서 이거 저는 미리 만들어놨는데 콜 펑션 2라는 버튼을 하나 생성하시고요. return C# 오브젝트 그리고 콜 펑션 2의 내역은 이 위쪽하고 똑같지만 마지막에 호출하는 애가 call return C# 오브젝트 메소드 이 녀석을 호출하도록 해주시면 돼요. 혹시 이름 다를지 모르니까 복사해서 한번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call proxy 하시고 누르시면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리턴도 가능하다는 걸 확인드렸어요. 그리고 C# 메소드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C# 메소드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추가해야 될 거는 제가 바로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사를 바로 해가지고 할게요. export call primitive parameterized C# 메소드라고 펑션 하나 만들었고요. 이 펑션은 C# 오브젝트에다가 뒤쪽으로 스트링과 넘버와 데이트를 넘겼어요. C# 오브젝트는 그걸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method with
primitive parameters라고 하는 C# 오브젝트의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C# 오브젝트에 얘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call by 모듈에 추가를 했으니 C# 오브젝트에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C# 오브젝트에 바로 복사할게요. JS 인버커블로 이게 아니죠. C# 오브젝트 데이터 밑에 C# 오브젝트에 JS 인버커블로 method with primitive parameters로 string name, age, birth date를 받아서 여기에 넣어주도록 해놓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저 파일이 하나 있을 건데요. 자, 제가 미리 생성을 해놨는데요. 레이저 파일은 proxy call with send parameter.razor라는 파일이고요.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자, call by 모듈에 그대로 호출하는 부분은 똑같고요. 콜 펑션에서 조금 달라질 텐데 콜 펑션이 기존의 게 아니고 call primitive parameterized C#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갖고 올게요. 그 다음에 이걸 실행을 해볼 건데요. 이제 실행을 할 때는 C# 오브젝트에 JS 인버커블로 method with primitive parameters라는 펑션을 호출하도록 해놨으니까 여기 name, age, birth date 넘겨오도록 되어 있죠.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실제로 넘어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실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call proxy send parameter 그 다음에 call by primitive 하시면 name에 지금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call by 모듈에서 보냈던 send primitive 타입과 뒤쪽 100 그리고 date가 넘어올 겁니다. 볼게요. name은 send primitive 타입, age는 100 그리고 birth date는 오늘 날짜가 들어올 거예요. 네, 이거는 그리고 오전 7시 45분 32초 이거는 그걸로 나온 것 같네요. UTC 형태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형태로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레퍼런스 형태로도 가져올 수 있는데 레퍼런스는 어떻게 가져오느냐, 일단 저기 C# 오브젝트에서 하나 추가할 건데요. C# 오브젝트에 JS 인버커블을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자, JS 인버커블에 이렇게 C# 오브젝트 셀프라는 게 있죠.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시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method with reference parameter를 호출하도록 할 겁니다. call by 모듈로 가셔가지고 자, call by reference parameterize C# method라는 펑션을 호출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 안에서 let을 통해서 그냥 name, age, birth date를 지정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세요. 그리고 method with reference parameter에 passing object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레이저 파일로 이동을 해서요.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펑션도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정렬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컴파일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시면 방금 갔던 그 주소로 다시 call proxy send parameter에서 이전에 call by primitive를 통해서 처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통해서 처리를 하려는 거죠. 실행을 해보시면 자,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를 안 잡아서 어디서 되는지를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단 여기에다가 클릭하고요. 다시 이쪽에다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르시면 인버커 싱크 통해서 가고요. 자,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 잡혔죠? 그 다음에 C# 오브젝트에서 실제로 어떻게 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F5번 다시 누르시면 여기까지 오죠? name, age, 그리고 birth date까지 제대로 들어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블레이저에서 다이나믹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NET 6 블레이저에서 레이저 컴포넌트의 동적 렌더링을 위한 다이나믹 컴포넌트를 도입했어요. 다이나믹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조건부 논리를 사용하지 않고도 if, else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다양한 유형의 컴포넌트를 매우 쉽게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뷰에도 있는 기능이에요. 컴포넌트를 다이내믹 컴포넌트 콜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타입을 지정해주고 우리가 스트링으로 뭐 지정할 수도 있고 이름을 지정하고 그거를 안쪽에서 여러 컴포넌트들 중에서 A 컴포넌트, B 컴포넌트, C 컴포넌트가 있으면 그 다이내믹 컴포넌트라는 태그를 둬가지고 그 안에 타입을 지정해가지고 A일 땐 A가, B일 땐 B가, C일 땐 C가 호출되도록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그러한 방식을 얘기해요. 뷰에도 있죠? 뷰 해보신 분들은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다이내믹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조건부 논리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컴포넌트를 매우 쉽게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적으로 렌더링할 때 해당 컴포넌트에 적절한 매개 변수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블레이저 서버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페이지스 밑에다가 제가 하나 컴포넌트를 추가할 거예요. 컴포넌트의 이름은 다이내믹 테스트 레이저라고 하겠습니다. 저 뒤쪽 레이저는 안 써도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내역은 제가 복사를 해서 넣을게요. 여기 보시면 라우트 주소는 다이내믹 컴포넌트고요. 아래쪽에 셀렉트 박스를 통해서 좀 크게 할게요. 셀렉트 박스를 통해서 리스트가 드롭다운이죠. 드롭다운이 나올 텐데 카운트 컴포넌트를 선택하면 카운터가 나올 거고 패치 데이터 컴포넌트를 선택하면 패치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나믹 컴포넌트 타입이라는 거 보이시죠? 네, 다이나믹 컴포넌트 타입을 통해서 셀렉티드 된 카운터인지 패치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그걸 표시를 하게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코드 블럭 쪽에 selected 컴포넌트가 있고 on 컴포넌트 selected가 있죠. 체인지 할 때 체인지 이벤트 악스 통해서 들어온 애를 가지고 selected 컴포넌트를 변경을 해줘요. 변경을 해서 이점 밸류에 그러면 우리 요 이름들이 있겠죠. 카운터인지 패치 데이터인지. 그래서 블레이저 튜토리얼스 밑에 페이지스 밑에 카운터라는 게 지정이 되도록 이 type.getType에 보시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어셈블리를 통해서 어셈블리 풀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해당하는 카운터나 패치 데이터의 컴포넌트를 다이나믹하게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실행을 해보시면 내가 여기에서 카운터 컴포넌트를 누르면 카운터 컴포넌트가 나오죠. 그리고 제가 클릭을 누르면 동작해요. 똑같이 여기에서 카운터 누른 거랑 똑같죠. 네. 다이내믹 컴포넌트로 다시 와서 패치 데이터 컴포넌트 누르면 패치가 나와요. 패치 데이터 컴포넌트로 가보면 패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운터랑 패치 데이터라는 것을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이 셀렉트한 거에 따라서 호출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있다. 이제 아까 코드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 type.getType, blazor-tutorial.pages.2.value 이 2.value는 위에서 우리가 카운터, 패치 데이터를 골랐으니까 카운터일 경우엔 카운터가 들어올 거고 패치 데이터일 경우에는 패치 데이터가 2.value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select 컴포넌트의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없으면 뭐 널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데이터의 파라미터를 저희가 넘길 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매개 변수를 전달했을 때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dynamic test.laser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걸 제가 복사를 해서 그대로 하나 더 수정하고요. 그 이름을
다이나믹 테스트 위스 파라미터 점 레이저라고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내용을 수정할 건데 저는 그냥 복사를 해올 거예요. 자, 보시면 다이나믹 컴포넌트 파라미터스라는 게 그 라우터 주소가 수정이 됐고요. 이전에 다이나믹 테스트랑 뭔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쪽으로 놓고, 자, 이 위쪽에 on 컴포넌트 셀렉트나 이런 부분들은 똑같죠. 근데 이제 제가 my counter, my patch data라는 걸 가지고 할 거예요. 일반적인 카운터 패치 데이터가 아니고 my counter, my patch data를 할 건데, 이건 어떻게 만들 거냐면 카운터를 복사하고요, 패치 데이터를 복사해서요 만들어 놓고 이 카운터의 이름을 바꿀 겁니다. my counter라고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꿀 거예요. my 패치 데이터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my counter는 이 타이틀을 제가 받아내게 할 건데요. 기존의 카운터에서는 파라미터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파라미터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네, my counter 파라미터를 추가를 해가지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파라미터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스트링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타이틀이고요. getSet이라고 하고 기본값은 카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타이틀은 페이지 타이틀하고 타이틀이 있는데 이 카운터라는 것도 이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꿔서 직접 호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패치 데이터도 들어가세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my 패치 데이터에서도 추가하고요. 똑같이 여긴 카운터가 아니고 웨러 포캐스트가 될 거고요. 이쪽은 타이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h1도 타이틀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다이나믹 with 테스트 with 파라미터 보시면 이렇게 my counter하고 my patch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여기 if selected component null 이쪽 부분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타입의 selected component만 있던 데에서 parameters라는 애트리뷰트가 추가가 됐죠. 그리고 얘는 dynamic component parameter라는 이 하위 코드 블럭에 있는 딕셔너리로 되어 있는 parameters로 호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select component의 name을 키값으로 넣어서 그 뒤쪽에 parameters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parameters는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느냐? 이 parameters는 dynamic component parameters라는 거를 저희가 하나 만들어서 해 놓을 거예요. 자, 그건 어디에 놓을 거냐면 데이터에다가 add 클래스에서요. 물론 같은 위치에 넣어놔도 상관없는데 컴포넌트 parameters라고 하고요. 얘를 복사를 해서 뭐 어차피 똑같은 건데 이렇게 딕셔너리 스트링 오브젝트로 parameters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랬다면 아까 우리가 다이나믹 테스트에 여기 뒤쪽에 넣었던 이 파라미터 점 파라미터스가 아까 저희가 정의한 파라미터가 되겠죠. 다이나믹 컴포넌트 파라미터스. 그리고 이 밑에 쪽에 my counter하고 my patch data라는 그 컴포넌트에다가 이러한 파라미터를 넘겨라 라고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동적으로 파라미터가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실행하시기 전에 이제 저희가 복사했던 my patch하고 my counter가 있을 거예요. 카운터 말고 my counter, my patch data 이게 있을 건데 이 위쪽에 보시면 페이지가
카운터라고 똑같이 돼 있죠. 같이 있으면 중복 오류가 나서 알 수 없는 오류들이 막 뜹니다. 렌더할 때 오류가 막 날 거예요. 그래서 저 두 가지 어차피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을 테니까 지워버리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두셔도 돼요. 그리고 컴파일 하시고요.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뜰 거고요. 저희는 다이나믹 테스트 위스 파라미터 레이저를 실행시키려는 거니까 dynamic 컴포넌트 뒤쪽에 파라미터스라고 하시면 이렇게 또 동적으로 호출할 수 있는 창이 뜰 겁니다. 여기서 카운터 컴포넌트 하면 아까는 카운터였지만 마이 카운터가 됐잖아요. 제가 전달할 때 마이 카운터를 전달을 했죠. 파라미터에다가 이렇게 타이틀에 마이 카운터를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타이틀이 마이 카운터로 바뀌었어요. 페이지 타이틀도 바뀌었고요. 나머지 동작은 똑같습니다. 패치 데이터도 마이 패치 데이터가 나오도록 바뀌었죠. 이전에는 카운터하고 패치 데이터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도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